네, 안녕하십니까. 카드한마의 폴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성비 최고인 카드 단말기죠. 키스 2200 모델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화면입니다. 화면 부분이고요. 그리고 5만원 이상 결제 시에 고객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에 고객이 서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시에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죠. 고객이요. 그럴 때 여기에서 본인의 사업자 번호하고 휴대폰 번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명 패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결제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을 한번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키스 200 모델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통신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랜카드를 하나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밖에서 특히 외부에서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와이파이 표시가 떠 있죠.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현금 버튼에서, 그리고 집계 버튼도 있죠. 집계 버튼은 매출 집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별 집계도 가능하고 기간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 버튼이 있는데 이 승인 버튼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게 되면 여기서 결제할 수가 있겠죠. 자,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 결제를 하기 전에 화면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업체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상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날짜하고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이 여기 뜹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결제한 손님 결제 내역이 뜨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 결제할 때는 여기에다가 카드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입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 물론 칩이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칩이 12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커버가 이제 들어가 있죠. 보이시죠? 네. 보호 커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들어갈 일이 없겠죠. 먼지나 또 다른 어떤 미세먼지들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죠. 다른 단말기에는 이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키스 2200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카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금액을 입력하세요 하는 멘트를 합니다.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자, 결제가 되죠. 여기서 결제가 될 겁니다. 결제됐죠. 자, 뜯을 때는 밑으로 뜯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 또 하죠. 예, 시그널을 보냅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하는 멘트를 하죠. 자, 그리고 5만원 이상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여쭤봐야 되고요. 고객이 직접 본인의 서명을 여기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를 먼저 투입하고요. 54,800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여기 입력 버튼이 있죠.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 내드릴까요? 고객님,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 내드릴까요? 고객님이 답변을 하겠죠. 저는 3개월 내주세요 라고 하면 3을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58,900원을 해볼게요. 5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입력 버튼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요. 여기 있잖아요. 자,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일시불은 입력 버튼 눌러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입력 버튼만 누르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 집어넣고요. 57,800원 입력. 자,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일시불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명해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지금 글씨가 거꾸로 쓰여 있는 이유는 고객이 이쪽에서 고객이 서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글씨가 고객을 향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난 게 아니에요. 자, 서명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이 됐습니다. 57,800원 결제가 됐죠. 자,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여기 페이라고 되어 있죠. 페이라고 쓰이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삼성페이죠.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갖다 댑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십시오라는 멘트를 할 거예요. 자, 4,580원 해보겠습니다. 입력. 자, 결제가 됐죠. 자, 결제가 됐습니다. 4,580원. 자, 이렇게 결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직전 취소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 취소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설명을 좀 드리면 하루에 카드를 여러 번 결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입니다. 자, 1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승인번호 나와 있죠. 8자리 나와 있고 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나와 있죠. 결제 날짜. 자, 진행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4,580원.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취소 버튼 누르면 직전 취소는 아시겠죠? 한번 눌러볼까요? 1번. 이제 없을 겁니다. 거래 내용 없다라고 나오죠. 직전 취소가. 왜요? 이미 직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거래 내용이 없다라고 나올 뿐입니다. 취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57,800원짜리 하나 하고요. 그리고 2,580원짜리 이것은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신용 취소 하시면 됩니다. 2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그리고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이렇게 뜹니다. 자, 보십시오. 57,800원짜리 한 건 있죠. 24년 7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2,580원은 가장 먼저 결제한 거죠. 자, 이 두 건이 뜹니다. 이렇게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그 결제 내역이 있으면 모두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키스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입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눌러보겠습니다. 57,800원짜리. 보시면 결제 날짜, 거래 일치가 나와 있죠. 7월 14일 현대카드고요. 카드번호 나와 있고 결제금액 57,800원입니다. 승인번호도 나와 있죠. 1번 진행. 자,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겠죠. 다시 5만원 이상 결제 시에 서명을 했듯이 취소할 때도 서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57,800원짜리가 취소가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57,800원 됐죠. 카드를 지금 빼라고 소리를 또 합니다.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전에 결제한 거 2,580원짜리 결제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취소 버튼. 그리고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2번이죠. 신용 취소. 자, 카드를 다시 넣어달라고 합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7월 14일 날 현대마스터카드 카드번호 금액은 2,580원 맞습니다.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1번 진행이죠. 1번.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뭐 취소할 때 서명할 필요가 없죠. 물론 결제할 때도 서명할 필요가 없지만요. 자,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취소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죠. 키스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런 기술입니다.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 카드의 결제 내역들을 모두 불러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선택해서 취소하시면 쉽게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했죠.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여기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이 나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요즘에는 뭐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간혹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게 바로 현금 영수증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하는 경우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사업자 번호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고객이 10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고객님, 현금 영수증을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1번. 이때 자, 보십시오. 이때요,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죠. 스마트폰 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 10만 원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소비자 뭔가요? 소득공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현금으로 들어가십시오. 현금 여기 있죠? 눌러보시고, 자, 5번에 현금 영수증 취소라고 있습니다. 5번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방금 결제한 게 소비자 소득공제로 결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때니까 소득공제 취소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다시 휴대폰 번호를 누르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고객님, 휴대폰 번호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면 고객이 누를 겁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휴대폰 번호 누른 다음에 1번 거래 취소가 맞죠. 1번 눌러주시고 다시 원거래 승인 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 번호 있죠. 이걸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현금 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승인 번호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셔서 여쭤보면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승인 번호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금액을, 자,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뭐냐면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이에요. 자, 어제 했으면 13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정정 버튼이 있죠? 13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14일이니까요. 금액은 10만 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이고. 현금 영수증 취소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영수증에는 그게 취소 영수증이든 결제한 영수증이든 상관없이 다 승인번호가 각각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취소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집계 버튼도 있습니다. 집계 버튼이 여기 있는데요. 집계 버튼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집계는 매출 집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집계 버튼을 누른 다음에 2번 단말 정산으로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2번. 그리고 일별 집계가 있고 기간별 집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별 집계는 7월 14일.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요. 오늘 거 보고 싶으면 그냥 일자별 집계 눌러주시고 집계 일자가 나오죠. 7월 14일. 만약에 7월 10일 거 보고 싶으면 만약에 24년 0710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7월 10일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취소 한번 집계 눌러볼게요. 집계 버튼 눌러보고, 자, 어디로 간다고요? 단말 정산으로 가십시오. 이제는 기간별 집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별 집계는 1년치, 5개월치, 6개월치, 일주일치, 20일치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24년 0614죠? 0614 한 달 전부터, 자, 00시 00분 00초. 자, 그리고 00시 00분 00초는 반드시 해주십시오. 입력. 자, 오늘이 7월 14일 맞죠?
자, 16시 57분, 13초까지입니다. 입력. 그러면 인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집계 버튼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승인 버튼이 있죠. 이 승인 버튼을 통해서 비대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는요,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면 정확하게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객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이 매장으로 방문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카드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유효기간하고요. 예를 들면, 자,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1번이 신용을 눌러주시고요. 이때 카드를 읽히거나 넣어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죠. 그죠? 없으니까요. 근데 카드 번호는 알고 있어요. 그럼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유효기간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28년 09 이렇게 유효기간을 눌러주신 다음에 거래 금액을 눌러주시게 되면 결제가 됩니다. 할부 계열수 일시불이면 그냥 입력 버튼이죠. 일시불이란 말은 할부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0개월로 한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명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TN 결제가 가능합니다. 고객을 만날 필요도 없고 고객이 매장에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마그네틱은요, 카드를 보면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칩 부분입니다. 이게 마그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카드를 다시 삽입하거나 읽혀주세요. 그리고 맨 위에 폴백 발생 이런 멘트가 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카드를 보면 여기 칩 부분이 있죠. 이 칩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카드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칩에는 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칩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카드를 딱 집어넣었을 때 지금처럼 폴백 발생, 카드를 다시 삽입하거나 읽혀주세요라는 멘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이때 카드를 빼시고요. 카드를 빼면 카드를 읽히거나 넣어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이때 이 마그네틱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결제를 하는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결제하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아이고, 시간이 오버됐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폴백 거래 발생했죠? 빼고요. 카드를 읽히거나 넣어주세요.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거래 금액을 누르라고 할 겁니다. 눌러보면 거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바로 마그네틱 거래입니다. 자, 다시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1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진행이죠. 보시면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액 나와 있고요. 일자 나와 있습니다. 거래 일자죠. 진행 1번. 그러면 다시 자, 카드를 직전 취소는 카드를 넣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거래도 제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이쪽에 용지가 들어갑니다. 용지를 집어넣고요. 용지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뚜껑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이걸 빼십시오. 밖으로 뺀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 눌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용지를 교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을 뚜껑을 열고요. 일단 연 다음에 이거를 위로 제끼고 용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밖으로 반듯하게 빼십시오. 반듯하게 뺀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닫아주시고요. 자, 이때 이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글씨가 쓰여있는 부분은 뒤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절단하는 방법은
위로 뜯어도 됩니다. 이렇게 위로해서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절단이 되죠. 자, 키스 220 모델입니다. 가성비가 최고이고요.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AS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는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카드 단말기 포스TV를 치면 제가 상품을 올려놓았습니다. 또는 영상 더보기란에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